또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또 우리 생활 물가, 또 가공식품의 물가 다 올라갈 것 같아요. 야, 이게 물가를 잡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당장 말입니다. 물가가 싼 게 좋거든요. 경제라는 게 일자리 만들어주고 물가가 싸면 경제 잘한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일자리 많이 만들어져서 실업자 없고요. 물가 싸서 쉽게 소비할 수 있으면 그게 경제 최고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여전히 안 잡힙니다. 돈을 워낙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이 물가를 계속 자극한다고 보는 겁니다. 뭐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415조나 풀었으니까 600조의 나라 빚이 말입니다. 1000조가 됐잖아요. 100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안 푼다고 하지만 매년 예산은 늘어나요. 매년 예산은 늘어난 만큼 또 돈을 푸는 거예요. 그죠? 늘어난 예산만큼 돈을 푸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계속 돈이 풀리니까 물가에 대한 충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고난을 겪거든요. 오일쇼크 때도 우리는 고난이었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도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는 괜찮았지만 결국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유가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유가 봐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를 말합니다. 3월 19일 현재 82.7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72.28달러였거든요. 작년 12월에는 보세요. 68.71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핏 보더라도 여러분 작년 9월 27일 배럴당 93.68달러를 올라간 이후로 지금 3월 19일에 82.71달러가 그 다음이라는 뜻인가요? 이거 봐라. 뭔가 이상한데 유가가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2022년 3월 13일 123.7달러까지는 안 갈 거예요. 이게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유가가 펑 올랐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실제로 2008년 11월 14일 145.49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예, 9월 15일 날 터졌는데 두 달 후에 실제 유가가 145.49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까지도 안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82.71달러라는 것은요.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물가가 오를 요소가 있잖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점점 더 강화해 가고 있죠. 여기다가 중동의 불안 정세는 점점 커지죠. 이게 가라앉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뭐 조금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중동에는 시한폭탄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중국과 유대관계를 더 강화하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것도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 블랙스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위기가 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정학적인 위기에다가 여기에다 또 있잖아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상황이. 중국은요. 분명히 산업 생산 증가율은 1월 2월에 7%까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좋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산업 생산이 좋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공장에 기계가 많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장에 기계가 많이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에 기계가 많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게 에너지원의 필요가 더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에서 원유를 계속 수입해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돌아가니까. 이게 여러분 7%라는 숫자가
거짓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거짓말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세는 절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1월에서 2월 2.4%에서부터 계속 산업 생산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월에서 2월 사이가 7%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국제 유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실제입니다. 국제 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 보면 국제 유가 폭등이에요. 사실상은요. 왜냐고요? WTI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14.2% 올라갔습니다. 배럴당 1월 1일에 72.97달러가 82.16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두바이유도 11.2%가 올라갔고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더 올라갔습니다. 15.2%. 많이 올라갔죠. 1월 1일에 75.89달러가 지금은 87.39달러가 됐으니까요. 야,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또 한 번 자극이 되거든요. 자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FOMC가 열리는데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요? 여기서 말입니다. 만약에 매파 발언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러면 유가는 떨어질 겁니다. 반대로 비둘기 발언이 나온다. 좀 더 덜 강한 그런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유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시장은요. 이게 미국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아마 19일, 20일이거든요. 19일, 20일. 그러면 미국은 지금 19일일 거 아니에요. 이제 20일은 내일이잖아요. 우리 21일이 돼야 되잖아요. 하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21일 날 FOMC가 어떤 내용을 내놓느냐가 국제 유가는 분기점일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물가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물가는 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물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잖아요. 2월 달만 하더라도 목표치 물가, 기준 물가라고 해야 되나요? 2%예요. 2%. 그런데 지금 3.1%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2021년에 오른 거, 2022년 7월에 6.3%까지 오른 거, 2023년 10월에 3.8%까지 오른 거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야, 이래서 진짜 먹고 살고 살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물가에 대한 고통이 굉장하다는 뜻이고요. 물가에 대한 고통 자체는요. 이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물가에 대한 고통은 길어진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못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고물가에는요. 고금리가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고물가에 고금리가 계속 따라가게 되면요. 소비 안 합니다. 이자 겁나죠. 물가 겁나죠. 그러면 저성장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것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대응책을 항상 마련해 가야 된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고물가, 고금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것 말입니다.